선생님은 이 학원의 고등부 부원장이고요. 이름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봤을 거고, 여기 틀어놓은 것도 본 사람들은 봤을 텐데, 이름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받았죠? 선생님이 보낸 거? 네. 답장 온 사람들이 꽤 많아서 알겠다 싶긴 했는데, 일단 앞으로 선생님이랑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2학년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 학원에 온 지 이제 8년 차. 운동부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원장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원장님 문헌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제일 오래됐고, 영대 고등학교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도, 원래는 이제 2학년 전담이었거든요. 와서 2학년 하다 보니까 3학년 시키시고, 2학년, 3학년 하고 있는데, 반 깨지면 1학년 시키시고, 그래서 1, 2, 3학년을 다 한 해가 한 3년 정도 돼요. 되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길 바라면, 일단 올해는 2학년이랑 3학년만 합니다. 3학년은 지금 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반 데리고 올라가서 3학년 하고 있고요. 2학년은 아마 지원쌤이 맡았던 똑같이 월급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토반 이렇게 선생님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인수인계 받은 걸로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건 참고만 할 뿐이고, 이따가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을 조금 하고 개인 상담을 조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인데 잘 보냈어요? 오기 되게 싫었을 텐데. 그래도 이보보다는 크리스마스 날 오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졸랐는데. 그래서 선생님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왔어요. 얼마 정도 올까 고민했는데 한 반 정도 올려나 했는데 반 이상은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업이 목요일이랑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랑 토요일 아침, 그렇죠? 그래서 아침 수업 때 늦지 마시고요. 네. 일단 선생님이랑은 방학 동안에는 목토에는 연강 시간 혹시 받았어요? 문자로 아마 받았을 텐데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목토에는 이제 정규 수업 대수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월수? 맞나요? 그렇게 깔려 있을 거예요. 월수에 미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람이 방학이 좀 있죠. 그래서 원래는 다다음 주부터인데 그 주에 조금 시간을 좀 조율을 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가람이 이틀을 빠지게 돼서 그거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조율을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 들으시는 분들은 이따 선생님이 개별 상담할 때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중간중간에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중간중간 생각나면 얘기를 할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은 중요한 게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각, 결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 시간도 괜찮고 당일날 오전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연락해서 저 못 가요 이렇게 되면 좀 차질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이유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안 빠지는 쪽에 더 낫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중간에 빠지게 되면 본인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지금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목토면 목요일 빠지면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각해도 좀 늦는다고 문자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숙제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숙제도 점차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도 얘기를 할 건데 숙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매번 하는 말인데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확인해 보면 이 몰라서 못 푼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하게 알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학원 이제 올해 되면 내년 되면 딱 20년 되거든요. 20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나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까지 하면 더 되죠. 더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원래는 교사가 꿈이어서 수학과를 가고 수학교육대학원까지 나와서 임용고시를 보다가 또
좀뭐 떨어지기도 하고 좀 안 맞는 형태가 돼서 기간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난 학교랑 안 맞나? 근데 그때도 이제 학원은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좀 더 맞는다 싶어서 학원 쪽으로 바뀐 케이스라서 학교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숙제 검사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라도 다 봐요. 시간이 다 떠지고 어느 정도 모르는 게 뭔가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약속.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친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마 이따 수업할 때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 말까를 아마 고민하게 되겠지만 뭐 이제 끄덕끄덕이라도 하게 선생님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거를 해주셔야 선생님이 아 이걸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좀 요청을 할 겁니다. 질문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얘기하기 힘들다.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모르는 걸 얘기해주면 되게 고마울 때 있지 않아요. 나 저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물어보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조금 뭐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강 미적 같은 경우도 재수를 좀 더 한 학생이 있고 까먹은 학생이 있고 처음 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서 아마 수능특강이라고 문자가 와서 놀랐을 거예요.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방식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학원 교재도 쓰긴 할 거지만 저거보다는 선생님 프린트를 많이 더 줄 거고 개념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어렵게 갈 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던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조금 일찍 와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 오늘 좀 일찍 갈 건데 질문을 이런 거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늦어도 5시부터는 학원이 있어요. 보통 4시부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회의가 있거나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와서 질문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그 교재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간 거 뭐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건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학원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예요. 있긴 한 거니까. 그것도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할 거니까 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학원 교재 불러 많이 봤죠? 네, 저거로 나가긴 할 건데 저게 주로 돼 있지만 선생님 저게 주가 아니고 선생님이 일단 프린트를 하나 줄 건데 저게 이제 그 풀교과서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학년 때도 쓰니까. 근데 이제 저게 그 초와 중이랑 상급을 다 가지고 있죠. 이따 선생님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춰서 푸시면 돼요. 나는 처음 배웠어. 보기 다 푸시고 초급 문제와 중급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근데 난 잘해. 초급 문제 금방 계산을 그냥 빨리 풀어버리고 중급이랑 고급을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적은 아마 선생님이 요금번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처음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적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처음 하는 것처럼 나갈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방학 동안에 이 두 개를 끝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2학년을 마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를 버려요. 자꾸. 선생님 저 그냥 대수만 할까요?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리라도 걸쳐 놓으세요.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읍시다. 그래야 2학기 때 가서 안 깨집니다. 물론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원산도 좀 봐야 됩니다. 1학기만 잘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2학년이랑 3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할게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중간에. 네. 과도기에 있죠, 우리가 지금. 되게 위험한 과도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정이 바뀌어서 뭐 학점제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어떻게 가지라는 아주 궁금증이 되게 많은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업데이트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알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야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추세는 두 개 다 하는 추세입니다. 내신과 정시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3학년들 예비고3, 지금 졸업하는 3학년들 보면 정시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시파라는 건 뭐냐면, 저 내신이 예를 들어 광남고 개판이에요. 점수가 아무래도 안 나와요. 이걸로 그냥 못 갈 것 같아요. 전 정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3학년 때 올라갈 때부터 정시에 뛰어듭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도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작년 같은 경우는 3학년이 한 거의 30명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뭐 수시 빠지고 공부 안 하겠다고 빠지고 해서 마지막까지 17명이 남았거든요. 진짜 많이 남은 거예요.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17명이 남았으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정시파였거든요. 나머지가 수시도 쓰고 아니면 뭐 응수하고 그 다음에 최저 있는 수시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대학을 보면 수시파가 더 잘 갔고요. 심지어 정시도 수시파가 더 잘 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이니까요. 그렇다고 근데 점수가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수시를 써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슬이 좀 있죠.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럼 최저만 맞추면 되겠냐고 마음을 편하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반 중에 한 명이 원래는 모의고사를 보면 3하고 3하고 1이 나오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예요. 근데 얘가 중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중대 못 가요. 이 점수도. 정시군요. 근데 수시를 써서 수시를 내붙였어요. 중대는 떨어졌습니다. 수시를 써서 가고 싶었으니까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시대 가야 되는데 얘가 무슨 생각으로 그냥 저 그냥 맘 편하게 대학 수능 보고 올게요. 진짜 쿨하게 수능을 보러 갔어요. 근데 국어를 잘 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국어를 잘 보면 수학을 잘 봅니다. 국어를 망하면 수학도 망합니다.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더 멘붕이 왔죠. 이거면 중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붙어버렸잖아요. 잡혀가는 거라고 합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 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상. 그래서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거 잡혀가요. 그래서 엄청 짜증나 있어요. 시험을 잘 봤지만 짜증나 있는 상황이에요. 중대를 갈 수 있는데 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가 있냐면 수시 면접 그 중에 면접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면접이 수능 이후로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붙어도 수능 잘 보면 면접에 안 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면접이 없는 학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붙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지원이 조금밖에 안 해서. 머리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반수하겠죠. 반수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바로 위에 2학년들이 지금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그 수능이 바뀌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개정적이니까. 그 반수를 많이 하고 재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관심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내년은 최악으로 수능이 몰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재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는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 같은 게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천천히 이제 이런 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아직은 2학년에 올라가는 때라서 가서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학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기 내신을 보고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 첫 번째, 그런 일이 없게 합시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포기한 건 안 됩니다. 되게 선생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새 뭐 쇼츠라는 것도 많고 정보도 되게 막 여기저기 쏟아지잖아요. 이게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어디서 보시고 나서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선생님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냥 선생님은 3학년을 보내보잖아요. 지금 대학을 보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방법 많아요. 내신이 안 나와도 그 내신 관리를 잘해서 학적으로 좋은 데 가는 데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 클래스는 진짜 힘들어요. 이번에 1.4가 나온 애들이 1.3, 1.4 나온 애들이 서울대 연대고대 다 떨어졌어요. 미스테이죠. 선생님 반에 원고 1.2짜리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 서울대 붙었거든요. 100배분 지금 다 우르르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끝이에요.
되게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그 밑에 부분은 안 그래요. 3점대가 막 올라와서 좋은 데 붙고요. 막 이래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냥 주위에서 야, 너 네 점수 내면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가 아마 그런 애 있을걸요. 야, 너 그 점수는 예술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마세요. 이거 왜 듣고 있어요? 걔가 뭔데요? 걔가 입학사정관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있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있다가 그거 하나 듣고 선생님 자세가 못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1학년 때 성적이 내가 나빠요. 물론 이따 상담할 때 내가 물어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근데 나빠요. 그럼 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이 점수로 대학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해서 그걸 보완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1학년 때가 나쁘면 포기해요. 선생님, 저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이 점수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번 중에 4번 본 거예요. 6번 남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건 내가 얘기했지만, 뭐 그런 평점이랑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중에 보면, 이건 내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 다른 애들 포기하잖아. 난 포기 안 하잖아? 갑자기 내 등급이 올라가요. 이번에 3학년이 그런 일이 있어. 다 정시파로 빠지니까, 애들이 내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똑같은 점수인데 애들 등급이 올라가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모든 급제로 바뀌면서 멘붕 온 1학년들이 되게 많다고 선생님 들었거든요. 선생님 주위에도 되게 많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위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법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열심히 좀 해서 잘 만들어 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죠.